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3월 13일 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4월과 5월에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이론들이 세상에 넘쳐 흐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남북관계는 조심해서 준비하면 되겠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다를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곧 회의가 소집된다는데 찬반 논의가 나오겠죠. 이때쯤이면 김여정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등의 카드를 북한이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5월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간다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든지 간에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북한 쪽에서는 자세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위기 깨기 위해서 강경한 움직임은 못한다는 거죠. 공이 일단 미국 코트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회담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못 만나고 안 만날 이유 없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은 중국 시진핑 주석보다 더 오래 갈 정권이고 한 30년 갈까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보다 길어야 문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길어야 4년이라는 겁니다. 자,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야당 여러분들,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정부 개헌안 초안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나왔는데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뭐라고 계신가요? 1부에서 국회 헌정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평창 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죠. 어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민 기자가 노르딕 스키 신희연 선수와 함께 동메달 소감 등 패럴림픽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3부와 4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미투 폭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교수와 함께 다양한 말씀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대통령 산업연임제에 대선 결선 투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 포함하고 가능하면 대통령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개헌안 초안과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기자회견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가 지금 목전인 상황에서 국회는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국회 헌정특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박주민 의원하고는 개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개헌 주도권 국회가 뺏긴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죠? 일단 이것을 주도권을 누가 가져갔다, 주도권을 뺏었다, 뺏겼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애초부터 헌법은 개헌안 발의 유체로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언급하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개헌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 목적에 잘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표결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개헌안이라고 하면 네. 정부 개헌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발의를 할 개헌안에 대해서 야당들은 오늘 나온 입장만 보면은 반대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어제 그 헌정특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하시죠. 이 개헌안의 내용도 보지 않은 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 정말 이제 국민분들을 위한다면은 이 내용을 보면서 내용에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 이렇게 논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반대하겠다라는 입장들만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좀 그것이 좀 불만이 있고요.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은 네. 국회에서도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박주민 의원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어떤 부분인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계속 주장해왔었던 국민 소환 관련된 부분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시고 네. 그중에 핵심이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분들의 통제를 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개헌안이 당기면서 국민분들의 판단과 국민분들의 의사로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권이 좀 생기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분들의 불신이 좀 해소돼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취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네. 일단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에게 네. 특정한 품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에 위해를 범하지 않는 이상의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감시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입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박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네.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이미 도입돼서 시행된 지가 오래됐고요. 예. 그 과정에서 뭐 오남용 사례로 특히 지목될 수 있을 만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고 또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런 것들을 예. 못한다면은 당연히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소환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하승수 변호사가 세금 도둑 잡아라 코너를 저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내용을 들으시고는 붕괴하는 걸 보면 방금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도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개헌안 초안이 나왔고 언제쯤 국회에서 발의될 거로 보십니까? 현재 뭐 정확한 일정이 나온 건 아닌데요. 예. 언론들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 21일쯤에 국회에 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 의견, 의원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헌안, 특히 이제 정부가 지금 발의하게 될 개헌안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현재 당하고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이후에 이제 당하고도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던 안하고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논의가 되거나 합의점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의 생각이 이 지방자치제하고 선거와 대선을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그 전제가 되는 게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꾼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4년 연임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발현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방선거하고 선거 시기를 맞춤으로써 선거의 횟수를 줄일 수 있고요. 네. 국민분들의 그러니까 주권자의 의사죠. 주권자의 의사를 지닥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가는 모양새가 나와진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조화롭게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 그대로 지방자치제도인데 중앙정부와의 앞으로 지방정부의 어떤 독립적인 행정 업무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와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된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지방 분권을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 분권을 당연히 강화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호흡을 같이 한다는 표현을 일부러 썼던 이유도 상명하복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호흡을 맞춘다는
그런 개념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호흡을 맞춘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마치 위헌적인 것처럼 자꾸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런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 128조의 경우에 이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자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대선 공약에서 이번 그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국민분들이 그런 공약을 믿었기 때문에 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공약에 대한 이행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안에 개헌한 내용을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주셨던 그 쟁점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이게 당론도 민주당 당 내부에서도 당론이 이 4년 연임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4년 연임제입니다. 예. 이원 집정부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 정한 입장은 4년 연임제입니다. 예. 간단하게 혹시 이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우리 이제 박주민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 판단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요. 4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급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한 제도가 무엇이냐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제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최고 권력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을 굉장히 원해 오셨고 또 지금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국민분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국민분들의 절대 다수가 지금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의 권력을 나눠 가지는 내각제라든지 아예 의회가 행정부의 권력을 구성하는 내각제라든지 행정부의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분들의 그 불신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 국회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어제도 제가 한 분에게 여쭤봤었습니다. 혹시 그 국회의원 연금 결의를 이번에 입법 통과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19대 때 잠깐 있다가 바로 이제 폐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요. 가짜 뉴스로 나오고 있군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임금 인상 의결이 한번 됐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4년 연임제 두고 일부에서 현 정권이 한 번 더 집권하려고 하는 생각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지금 현행헌법에도 개헌을 할 경우에 그 개헌 내용 중에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음번 대통령 때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몇 번을 더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당의 연도 또는 개헌을 하는 정부는 그 개헌안과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2일 날 헌정특위 회의를 하실 거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했었죠, 그죠? 그때 총리 선출권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총리 선출권 문제를 이제 야당 쪽에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총리를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도조차 의견 통합이 없었고요. 안 되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세균 의장 혹시 말씀 나눠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개헌을 하겠다고 하셨던 분 같던데 의장으로 선출될 때 잠깐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개헌 시기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여나 야가 확실하게 개헌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개헌식이 늦춰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말씀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개헌식을 늦추자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무책임한 그런 상황을 빚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대로 네. 또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예.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우리 박주민 의원에게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큰 뜻을 좀 품어보신 게 어떻겠냐라는 농담 속의 진담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개헌을 통해서라도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